악당 쿠파에 맞서 버섯 왕국과 피치 공주를 지키는 마리오와 친구들의 활약과 모험을 그린 애니메이션 영화 슈퍼마리오 브라더스에 관한 10가지 잡지식 지금 살펴봅니다. 미션으로 칸 영화제 황금 종려상을 받은 롤랑 조페 감독의 제작사 라이트 모티브는 대본 회의 중 1985년 출시되어 히트한 게임 슈퍼마리오 브라더스의 영화화를 결정합니다. 닌텐도 오브 아메리카 초대 사장 아라카와 미노루를 만난 조페 감독은 그에게 대본 초안을 제시했죠. 한 달 후 조페 감독은 미노루 사장의 장인 야마우치 히로시 닌텐도 제3대 사장을 교토의 본사에서 만나 200만 달러로 영화화 판권 계약을 성사했습니다. 이는 닌텐도가 당시만 하더라도 영화에 대한 큰 통제권을 갖는 것에 관심이 없었고 마리오 브랜드가 다른 산업과의 실험을 가능하게 할 만큼 강했다고 믿었기 때문이었죠. 조페 감독은 영화가 배트맨과 닌자 거북이처럼 어두운 톤의 상업 영화들이 대중적으로 성공을 거둔 것에 고무됐고 일본 동화와 현대 미국의 이야기가 혼합된 뉴욕의 신화를 만들고 싶어 했습니다. 하지만 원작의 설정을 느슨하게만 가져갔던 슈퍼마리오는 1993년 개봉 당시 4,800만 달러의 제작비로 만들어져 3,890만 달러 정도의 박스오피스 성적을 거두며 흥행 참패작이 되고 말았죠. 슈퍼마리오의 흥행 실패 이후 닌텐도는 자사 콘텐츠의 영화화를 경계하게 되었습니다. 2010년대에 들어서 닌텐도는 슈퍼 닌텐도 월드를 만들기 위해서 유니버설 파크 앤 리조트와 협력 중이었는데요. 미야모토 시게루 닌텐도 대표이사 펠로우는 이 과정에서 유니버설의 자회사인 일루미네이션의 창립자이자 CEO 크리스토퍼 멜레단드리를 만납니다. 미야모토 시게루는 멜레단드리의 창작 과정이 자신의 창작과 비슷하다는 것을 알게 되면서 마리오 영화의 적절한 주인공이 될 것이라 느꼈죠. 그렇게 2018년 1월 닌텐도는 일루미네이션과 공동 제작으로 영화를 제작하고 닌텐도가 영화에 대한 권리를 소유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멜레단드리 CEO는 우리가 슈퍼마리오 브라더스에 접근한 방식은 팬을 위한 영화를 만들자는 것이었다라면서 멋진 게임과 사랑스러운 캐릭터들에게 경의를 표하는 데 진심을 다했다라고 전했죠. 그렇게 영화는 역대 일루미네이션 제작 작품 애니메이션 영화, 게임 원작 영화 중 최고 오프닝 성적인 3억 7,700만 달러를 달성했고 올해 유력한 첫 번째 10억 달러 돌파 영화가 될 것으로 보입니다. 그동안 미국판 마리오 게임에서는 찰스 마티넷이 1990년대부터 현재까지 마리오의 목소리를 맡아왔는데요. 하지만 2021년 가디언즈 오브 갤럭시 시리즈의 주인공 스타로드를 맡은 크리스 프렛이 마리오 역할로 낙점되면서 팬들의 호불호를 낳게 했죠. 일부는 유명 배우들이 캐릭터의 목소리를 연기하는 아이디어를 환영한다고 밝혔지만 찰스 마티넷의 이탈리아어 억양이 있던 마리오가 익숙했던 팬들은 생각보다 억양이 덜한 크리스 프렛의 목소리에 대해 비판했는데요. Hello, it's me, Mario. Woohoo! 이에 대해 크리스토퍼 멜레단드리 일루미네이션 CEO는 나 역시 이탈리아계 미국인이기 때문에 충분히 그런 지적에 대해 이해한다라면서도 이번 작품은 전통적인 이탈리아어 억양으로 마리오의 목소리를 맡기지 않으려 했다라고 전했죠. 한편 원조 마리오 찰스 마티넷은 카메오 배역 그리고 마리오의 아버지 역할로 작품에 등장합니다. 마리오의 동생 루이지 역에는 퍼시픽 림 시리즈에서 뉴턴 가이즐러 박사를 맡았던 찰리 데이가 맡았는데요. 이어 버섯왕국을 통치 중인 피치 역에는 퀸스 갬빗으로 골든글로브 미국 배우 조합상에서 주연상을 받은 아냐 테일러 조이가 활약합니다. 아냐 테일러 조이는 스스로의 운명을 개척해 나가고 뛰어난 리더십을 가진 피치에게 큰 영감을 받았다면서 이번 작품이 피치만의 이야기를 들려줄 기회가 될 것이라고 출연 소감을 남겼죠. 시리즈의 빌런 쿠파 역에는 쿵푸 팬더 시리즈에서 포로 사랑받았던 잭 블랙이 참여했는데요. 잭 블랙은 쿠파는 위협적이고 강력한 빌런이라면서 그를 표현하기 위한 새로운 접근법을 찾으려고 노력했다라고 전했습니다. 이 밖에도 키건 마이클 키가 키노피오를, 세스 로건이 동키콩의 목소리를 맡았죠. 영화 초반에 마리오 형제는 피자 가게에서 대화를 나누는데요. 가게 뒤편에 있는 게임 캐비넷에는 동키콩이 아닌 점프맨이 적혀있는 것을 확인하실 수 있죠. 1981년 출시된 동키콩 게임에서 동키콩이 던지는 통을 피하는 캐릭터의 이름은 처음 발매될 때만 하더라도 이름이 없었습니다. 아라카와 미노루는 브랜드, 워크맨 혹은 게임 팩맨처럼 쉽고 친근하게 불릴 수 있는 점프맨을 제안했죠. 이후 점프맨은 닌텐도 미국 법인의 건물주 마리오 시갈리에서 따온 마리오로 이름이 변경됐는데요. 하루는 건물주가 직원들이 동키콩을 하는 것을 보며 화가 난 나머지 호되게 혼을 냈고 직원들은 통통한 체격의 마리오 시갈리를 보며 마리오로 이름을 지어줘야겠다고 결정했죠. 당시 동키콩의 디렉터이자 디자이너였던 미야모토 시게루는
마리오라는 이름을 마음에 들어있다고 하네요. 한편 2018년 세상을 떠난 마리오 시갈리는 제 이름을 사용한 로열티를 기다리고 있어요라며 농담을 한 바 있습니다. 슈퍼마리오 브라더스에는 다양한 닌텐도 프랜차이즈 게임들이 등장하며 특히 마리오의 침실에서는 몇 가지 추억의 게임을 만나볼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마리오는 키드 이카루스 게임을 NES 콘솔로 플레이하고 있는데요. 또한 침실 벽에는 레이싱 게임 F-제로의 주인공 팔콘의 이름이 새겨진 포스터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여기에 슈팅 게임 스타폭스에 등장하는 전투기 아윙 모형이 TV 위에 놓여 있는데요. 참고로 미야모토 시게루는 최근 인터뷰를 통해 지금 당장 언급할 것은 없지만 젤다, 스타폭스와 같은 닌텐도 자산에 대한 일루미네이션과의 협업 기회가 있을 것이라 생각한다는 말을 남겼죠. 마리오 형제가 첫 번째 임무를 하기 위해 뛰어가면서 각종 장애물을 통과하는 장면은 슈퍼마리오 브라더스의 행스크롤로 연출됐습니다. 특히 마리오가 캐슬버거라는 레스토랑 옆에 기둥으로 점프하는 장면은 스테이지의 클리어를 상징하는 점프를 오마주한 것이죠. 캐슬버거 역시 스테이지 끝에 나오는 성과 비슷하게 생긴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또한 마리오 형제가 도시의 파이프를 점검하기 위해 하수구로 내려갈 때 사다리 옆 표지판에는 레벨 1-2가 쓰여 있는데요. 이는 슈퍼마리오 브라더스의 월드 1-2 스테이지를 떠올리게 하는데 이 1-2 스테이지는 다른 스테이지로 갈 수 있는 워프존이 있는데 영화에서 주인공들은 지하에서 버섯 왕국으로 차원 이동을 하게 되죠. 영화에서 마리오는 두 벌의 슈트를 입게 됩니다. 먼저 동키콩과의 대결에서 마리오가 착용하는 고양이 마리오는 슈퍼마리오 3D 월드 게임을 통해 첫 선을 보였죠. 마리오가 벽에 오르거나 매달리고 적들을 발톱으로 핥히며 공중에서 적을 향해 돌진할 수 있게 했습니다. 두 번째 슈트는 쿠퍼와의 격전에서 등장하는 너구리 마리오로 슈퍼마리오 브라더스 3에 처음 소개되는데요. 마리오가 날 수 있게 해줄 뿐만 아니라 몇 초 동안 지장보살로 변신할 수 있게 해줬으며 변신 기간에는 무적이 됩니다. 영화에서는 레이싱 게임 시리즈의 대표작인 마리오 카트를 오마주한 흔적을 볼 수 있는데요. 1992년 등장한 슈퍼마리오 카트 이후 시리즈의 전통을 자랑하는 고난도 코스 무지개 로드가 등장합니다. 이 코스는 작품에 따라 가드레일, 지름길의 유무가 다른데요. 극중 마리오는 가드레일이 없는 곳에서 점프해 다른 코스로 넘어가는 것을 시도합니다. 이는 마리오 카트 64에서 나오는 큰 지름길을 오마주한 것이죠. 한편 영화에서는 초록 등껍질, 바나나 등 다양한 원작 게임의 아이템도 만나볼 수 있습니다. 슈퍼마리오 브라더스는 분노의 질주 시리즈, 아이언맨 3 등 블록버스터 음악에 일가견이 있는 브라이언 타일러 음악감독이 스코어 작업을 맡았는데요. 마리오 게임을 할 때마다 실제로 이 세계 속으로 들어가면 어떨지 늘 상상했다라고 밝힌 그는 오케스트라를 다양하게 활용해 액션 시퀀스는 더욱 웅장하게, 드라마틱한 장면은 섬세하게 표현될 수 있도록 탁월한 강약 조절로 음악을 완성했죠. 또한 마리오 게임의 향수를 자극할 8비트 사운드도 영화에 활용되었는데 닌텐도의 콘도 코지가 작곡했던 마리오 게임의 기존 주제곡을 영화에 적재적소에 다양하게 적용했죠. 브라이언 타일러는 마리오를 표현할 새로운 영화 음악을 만들 수 있다는 것도 굉장한 기쁨이었지만 콘도 코지 작곡가의 게임 음악과 합칠 수 있다는 것 또한 큰 기쁨이었다라고 전했습니다. 지금까지 슈퍼마리오 브라더스에 관한 10가지 잡지식을 살펴봤습니다. 구독, 좋아요, 알람 설정 꼭 눌러주시고 다음 시간에 만나요.